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충돌하며 국회 상임위가 연이어 파행됐습니다. 행안위는 김관영, 김영환 지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만 벌이다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국방위는 야당의 단독 소집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을 하면서 소집 1시간여 만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해야 될 일도 많았고 나눠야 될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상임위가 줄줄이 좀 파행이 됐어요. 뭐 각각 제각각 다 지금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의 진행은요, 여야 간의 의사 일정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방위의 경우에는요, 8월 임시국회, 이게 8월 임시국회가 주 기능이 이제 결산국회입니다. 작년 예산 결산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현안도 집어넣어갖고 8월 말까지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놨는데 최근에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군 내부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단독 상임위를 소집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당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단독 상임위를 개최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안 한 거고요. 행안위의 경우에는 네. 뭐냐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오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장관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영환 충북지사 나오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 예. 충북지사도 나오는데 전북지사도 나와서 그때는 이제 오송 참사하는 예. 거고 이번엔 잼버리 관련된 거고 네. 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이 굳이 김관영 지사는 안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 또 파행이 돼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국방위, 행안위 둘 다 파행이 되고 각각의 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큰 현안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예. 큰 것만 봐도 양평, 오송, 최상병 문제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내일 있을 이동관 청문회 관련한 방송 장악 문제, 또 잼버리는 또 국제적 망신이고 여기에다가 경제하고 외교, 그래서 지금 전체 거의 다 상임위원회가 큰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8월 결산 국회라고 하는데 현안이 이렇게 막 줄줄이 터져 나오면은 결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산하면은 대개 이걸 막아야 되는 여당 쪽에서는 결산만 합시다. 이렇게 맨날 해요. 매년 그래요. 그러면 아니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 현안 다루고 밤을 새워서라도 결산은 그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맨날 싸웁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를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당의 숨겨져 있는 목표는 정기국회 무력화, 특히 국감 무력화거든요.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8월 16일 날 보여주는 그 국회 모습은 앞으로 계속 있을 총선 때까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특히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네. 이걸 이렇게 해서 모든 현안을 국회에 와서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어저께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아마 모든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모든 국회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행안위, 국방위 파행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조금 전 자료화면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도 보였지만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이종석 장관,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배경이라든지 이유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국회 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지 장관도 출석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방위의 경우에는요. 예. 최수근 상병 수사를 둘러싼 문제, 그것도 회의 일정에 잡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민주당의 마음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있을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슈를 좀 희석시키는 뉴스로 뉴스를 좀 덮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거를 현안은 다루기로 한 그 일정까지 잡혀 있는데 굳이 그걸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바로 그런 정쟁을 통해 갖고 오늘 이재명 대표 그거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셈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거기에 응하기 힘든 거죠. 당신들 우리하고 다 의사일정 합의한 거고 그 문제도 며칠 날 다루기로 돼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행안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 충북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는 나오는데 민주당 소속 도지사는 안 된다?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행안위 이 김관영 도지사가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상민 장관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여당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불출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 뭐 언젠가는 다 나와야죠. 근데 이제 어저께 거는 주로 잼버리보다는 오송 쪽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에 초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언젠가는 나오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 장관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여야가 합의를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불일치, 불합의, 뭐 협의 과정을 문제 삼아 가지고 하나씩 정파적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앞으로 모든 상임위는 열리지 못합니다. 저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여가부 현안 질의도 25일에 있는데 이거는 또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부도 지금 그 잼버리 그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파행이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회의가 안 열리면 그 야당 손해입니다. 야당은요. 회의를 어떻게든지 좀 여당하고 절충을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야지 마이크를 잡고 뭔가 정부 여당의 실책을 그걸 추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단독 플레이를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마이크 잡고 정부 여당의 실책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야당에서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까도 얘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21일에 국방위에서 최투군 상병 그 수사 그 현안 질이 잡혀 있었어요. 굳이 그걸 이렇게 땡겨가지고 단독으로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오히려 뭐 야당의 스텝을 더 꼬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불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회전 시키고 뭐 발진을 시키지 않는 것도 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국민들이죠. 지금 이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 무마 무력화 이것은요. 우리가 그 사이에 은밀하게는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군 수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군 수사를 바꾼 이후에는 처음 드러나는 일이고 더군다나 현역 대령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사태 그리고 지금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런 사태는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건 좀 처음 보는 거 아니냐 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걸 보고요. 이걸 그냥 뭐 한가하게 그럼 결산부터 합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여가부 현안 질의는 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가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파행을 만들겠죠. 이건 이제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듯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국회의 모습은 어저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국회의 입을 막고 특히 국감에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현안 질의를 막고 하는 것이 여당의 당면 현안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는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잠시 뒤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네 번째 검찰 조사이고 지금 이 시각 벌써부터 이 검찰 조사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이제 많은 이제 지지자들 또 반대 집회 이제 인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떤 발언들을 좀 내놓을지 또 오늘 어떤 이제 태도로 조사에 임하게 될 것인지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검찰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진술할 것이다. 5쪽 올렸잖아요. 예, 그걸 제가 꼼꼼히 다 살펴보니까 법리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뭐 배임 혐의가 아니다 하면서 본인이 뭐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요구와 지시에 의해서 했다. 뭐 하고 이제 쭉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이미 검찰 수사에서요. 네. 툭툭 치면 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다 이미 그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저희 같은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이렇게 탁 치면 그냥 그거 바로 그거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무슨 이제 이렇게 어제 그리고 또 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번 그 출두할 때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는 뭐 나 혼자 예, 나가서 예. 받고 오겠다.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 시간도 정확하게 그냥 10시 20분 해놓고 정문 딱 해놓고 그래갖고 그냥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갖고 개딸들이 여기 총 결집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검찰 수사는 법리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세과시를 하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입장 발표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입장 발표문도 제가 봐서는 법리적인 거 얘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수사, 거의 한 80~90%는 정치적인 수사일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도 출석 예고하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도 사실 언론들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도 이 대표를 뭐 지지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 많이 모여 있어서 경찰들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들이 모인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고를 했을까? 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예전에 출두 모습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달라진 것이 이재명 대표도 달라졌지만 전국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번 했을 때보다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라고 그럴까 약점이 이제는 5손가락을 훨씬 더 넘어설 정도로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실정을 비판하는 쪽에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본인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논리 전개를 하게 될 거고요. 예. 혐의에 관련돼서는 지금 3가지가 논점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논점이 종상향을 4계단으로 급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논점인데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예. 아파트 공급 조건이 바뀌었거든요. 민간 임대 아파트가 90%급이었는데 그게 10%로 아주 쭉 줄었거든요. 이 얘기를 아마 길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2가지 점, 또 하나는 이제 도계공 참여 문제인데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기로 했었다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목은 아마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3가지 논점 중에서 앞에 2가지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진술서는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검찰의 조사는 이 진술서 위주로 될 것이고 아마 진술은 지난번에 예로 봤을 때 검찰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해요. 아마 진술서를 던져주고 네. 여기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검찰은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 특히 오늘 부장이 직접 신문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사실 이전에 뭐 1, 2, 3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했고 지금 뭐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이 25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뭐 길면은 뭐 자정을 넘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근데 계세요? 뭐 이제 6시에 뭐 나가겠다. 그리고 하면요. 저는 뭐 한 9시, 10시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묵비권,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할 거고요. 네. 이거 진술서 낸 걸로 가름한다. 뭐 이런 건데 검찰청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조사 시간은 몇 시간 안 될 수가 있어요. 저기 이제 하면 다 진술조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피의자 측에서 그걸 다 보잖아요. 그 꼼꼼히 작구 같은 거 수정하려고. 네네. 그거 하는데 보통 지난번에도 보면 한 3시간, 4시간씩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는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법리적인 거는 별로 얘기 못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국토부의 요청, 지시와 요구로 됐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성남시가요, 국토부에 그걸 문의를 합니다. 예. 문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성남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종상향이 성남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네. 아니면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그런 재량상인지를 성남시가 국토부에 문의를 합니다. 네. 국토부 회신은 적의 판단을 해라. 알아서 판단해라 였어요. 알아서 판단해라. 예? 이 공문이 당시 그러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대표가 안 받겠습니까? 근데 진술서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처음에 100%에서 이제 10%로 10분의 1토막 낸 것도 그게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땅 주인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기에 그렇게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인 것이다. 이게 진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땅이 매각이 되는 게 2015년 2월입니다. 2015년 2월이고요. 네. 임대주택 비율이 100%에서 10%로 줄어드는 게 1년 후인 2016년 1월이에요. 네. 그럼 땅을 이미 다 판 사람이 뭐하러 그걸 임대주택 비율까지 줄이는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의견서를 제출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로 저기 할 것 같은데 네. 나를 억울하게 잡아놓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요새 이제 민주당 분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돼 있더라 이런 표현들 이런 걸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이제 10시 20분 도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 10시 25분 정도의 이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조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선 이 조사와는 다르게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서한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술 요약서도 이제 사전에 공개한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것들을 좀 원했을까요? 이번에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4차 소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정점을 찍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정점을 찍게 되는 첫 번째 예,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모이고 있고요. 지지자들을 환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어떤 발표를 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런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4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 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입니다. 어떤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집단 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은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특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폐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더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이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해 갈 수 있다면 이건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 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지금 다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청사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청사 앞 포토라인에 이제 서게 될 것이고요.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 대표의 입장 발표를 함께 좀 들어보셨는데 뭐 어떤 내용들을 조금 눈여겨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수사로 거의 덮어질 것이다 했는데 다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무슨 특별한 주장이나 논리는 없고 지난번 1월, 2월 그때 출동하면서 했던 그 얘기에 그냥 또 반복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등등. 네. 윤석열 정부가 만행을 저질러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등 이런 건데 네. 여기서 그래도 유일하게 좀 의미 있는 문장이 몇 개 있어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예, 하면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지금 그럼 잠시 또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 모습도 좀 먼저 좀 전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이 청사 앞에 섰고요.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없는 죄를 조작한다.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내놨었고요.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본인을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니 회기 중 영장 청구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아주고 가시죠. 오늘 조사도 서면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 짧게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조금 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좀 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대답 없이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고 차량을 통해서 청사 앞으로 와서 지금 이 모습,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히 대답 없이 폭토라인 안에서는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금 이 시각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어간 청사 앞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자, 이야기 좀 네. 이어가 볼까요? 아까 입장 발표에서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이제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발표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검찰이 일부러 비회기 중에 그 영장 청구를 하면 바로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데 그 민주당 내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회기 중에 영장을 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역으로 좀 묻고 싶은 게요. 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지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피고인의 그 배우자 되는 분, 예. 그다음에 또 원치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이화영 변호인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이재명 변호하고 간 그 김모 변호사. 그래서 빠르면 7월 25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이 가능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 변호사를 해임하고 또 변호사라고 나와서 뭐 거의 정치 쇼를 벌이고 가고 이러면서 이게 8월 22일로 한 달 정도 그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예. 그러면 지금 그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지금 열렸잖아요. 아니 어제부터 열렸죠. 예.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칠 수 있는 타이밍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뺏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저는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들으신 내용들 좀 지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좀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는지요? 글쎄, 예상했던 대로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매우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안 되는 것만 이렇게 꼽아봐도 뭐 한 손가락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경제와 외교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표류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물고 들어가 가지고 오늘은 어차피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날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이걸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되는 거고요. 금방 신 의원이 얘기했던 그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7월 이화영 재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7월 네. 25일하고 8월 8일 재판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소란에 가까운 법정이 됐거든요. 공판정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건 거의 7, 80년대에 공안 법정을 방불케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소란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쌍방울 문제하고 이 백현동 문제를 분리해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네. 소환 조사 분리는 부득이하지만 앞으로 있을 그다음 과정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체포동의안 네. 문제가 어차피 예. 8월 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소환 조사가 수원지검에서 한번 쌍방울 때문에 있으려면은 네.
이화영 재판이 열려서 이화영의 진술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22일로 일정이 잡힌 걸로 돼 있는데 8월 20일 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으로서 진술을 번복하면 그 다음에 수원지검이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8월 22일 이후 8말이나 9초에 수원지검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일정,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있게 되는 그 다음 일정이 9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얘기한 것대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재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십시오 그러는데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9월 1일 이후에는 회기를 중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장과 체포동의안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단에 서서 예. 신상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 제발 이걸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연단에서 제발이라고 얘기하고 친명 의원들이 뒤에서 부결을 해달라고 작전을 짜는 이런 이중 플레이 작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오늘 입장문을 믿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안 하거나 아니면 모두 발언을 신청을 해가지고 제발 가결을 시켜 주십시오. 저는 영장 판사 앞에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친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 안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그 표 수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한 40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죠. 예. 그 40표 정도의 이탈표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부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적의 과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49표 이상이 필요한 건데 149표 이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다. 친명들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그러고 반명들이 보기에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예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예상을 하는 것은 또 9월에 있을 일이고 그래서 상황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떤 모습들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100일 열리도록 네. 그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를 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뭐 회기를 중단하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월 8일인가 뭐 이게 끝나요. 100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정말 그랬다면은 8월 16일 임시국회 열리면은 바로 이제 9월 1일 정기국회로 네네. 연결이 되니까 그 전에 이화영 재판 그 방해를 하지 말았어야죠. 두 번이나 방해를 해놓고 와갖고 왜 회기 중에 쳐가지고 민주당의 분열과 뭐 갈등을 뭐 노리느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가당치가 않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9월 제가 봤을 때는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 그때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2월 말에 있었던 그때가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가결이 한 표 많았지만 이 가결이 이제 149표, 과반이 안 돼가지고 한 10표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10표 정도야 더 붙지 않을까 싶어요. 10표 정도는. 왜냐하면 예. 그때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이제 완만해졌고 더군다나 김은경 혁신위가 그 퇴각하면서 던지고 간 그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의원제 폐지하고 뭐 공천 혁신안 네. 이런 게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10표 정도는 더 붙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오늘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이제 받기 시작했고 이 이후에 민주당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